이번 영상은 도형과 그림을 넣고 또 워드아트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뭔가를 넣겠다라고 할 때는 삽입이라는 부분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일단 도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사각형을 먼저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했는데, 자, 뒤에 있는 것이 좀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얘네를 클릭하고 딜리트를 눌러도 되지만 한꺼번에 없애기 위해서 자,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쭉 넘어가는데 방금 전에 그린 그 사각형을 지나지 않으면 뒤쪽에 있는 것만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자, 키보드에 del이라고 하는데 이 del은 위치에 따라 달라요. 이 위치가 인설트 바로 옆에 대부분 있거든요. 여기는 이게 나와 있지만 자, 어쨌든 del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del 키를 누르면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렸고 또 하나 삼각형을 넣을게요. 자, 삽입에 다시 가서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고 자, 왜 두 가지를 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모서리 부분 자, 꼭지점이 여기는 4개가 있고 여기는 3개가 있죠. 자, 이 모서리 부분의 역할에 대한 걸 하려고 하는데 자, 사각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위쪽에 도형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에 도형 편집 중에 전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현재는 여기가 원으로 표시가 되고 흰색이지만 전편집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사각형의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4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자, 클릭했을 때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개만 나오겠죠. 그 3개를 가지고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각형 나온 조그만 사각형 얘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흰색의 이 부분이 생기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이 컨트롤러를 움직이게 되면 곡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가지고 다시 전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집을 했을 때 이 사각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약에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하겠다 그러면 위치, 이제 점의 위치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베지어선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꺾어지는 부분이 3개밖에 없다면 삼각형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 꺾어지는 부분이 4개다 그러면 사각형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전편집은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점이 어때요? 십자 모양이고 검은색이죠. 자, 그런데 여기다 갖다 놨더니 십자만 표시가 되고 삼각형은 없어요. 자, 이렇게 다른데 얘를 잡고 쭉 끌어올리면 그것이 움직이면서 또 다른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움직이면 되는데 중간에 뭔가 하나를 넣겠다 그러면 클릭을 하게 되면 생기는데 그걸 끌고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흰색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전편집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이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편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색을 넣어주는데,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속성 부분에 도형 서식이라는 부분에 가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자, 얘를 클릭하고 도형 서식이라는 부분에 보면 도형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자, 도형 채우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그림이라는 것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림을 선택을 하게 되면 파일에서 가지고 올지 온라인에서 가지고 올지 아니면 아이콘에서 가지고 올지 이런 표시가 되는데 자, 파일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삽입을 누르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좀 위로 올리고, 자, 우클릭한 다음에 그림 서식이라는 부분에 가지고 가면, 오른쪽에 그 그림에 해당하는, 자, 효과라던가, 색이라던가, 크기라던가, 그 들어가 있는 그림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그림을 넣는 것도 채우기이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서 우리가 했던 그림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얘를 채우기라는 부분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의 삽입의 파일에서
그 다음에 그림 선택하고 삽입.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효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효과라는 부분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위쪽에 나와 있는 도형 효과라고 되어 있는 걸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보면 각각에 해당하는 것에 자, 1포인트, 2.5포인트, 5포인트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포인트를 선택하게 되면 좀 부드럽게 표시가 되죠. 자, 오른쪽에 그림 서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도형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에서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표시가 됐으면 여러분이 그림을 넣고 표현하는 방법도 됐죠. 자, 이번에는 얘를 복사를 하려고 해요. 복사를 할 때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런 방법 외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바로 복사가 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메모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컨트롤로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 놓는 경우는 메모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화면에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메모리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컨트롤 V를 했을 때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처럼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면 메모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가져다 놨는데 이 그림은 회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 회전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완전히 좌우를 돌리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거는 역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도형 서식에 가보면 회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선택해서 상하 혹은 좌우 이거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제 뭐 ITQ나 이런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제 크기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얘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자,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얘를 조절을 할 때 왼쪽 하단이 멈춰진 상태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거를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중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이 다 줄어들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기 조절까지 했고요. 자, 이번에는 뭘 넣을 거냐면 얘를 좀 이제 위로 올리고 자, 이렇게 올려놓고 자, 이번에는 다시 삽입에 가서 자, 그림을 삽입할 거예요. 이거 그림 넣은 거 아닌가 라고 할 텐데 이건 그림을 넣은 게 아니라 도형의 배경을 넣은 거죠. 자, 이런 방법이고 자, 이번에는 삽입에 가서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삽입하게 되면 자, 그림 똑같은 건 없게요. 자, 이렇게 하고 삽입을 하게 되면 얘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얘는 도형을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에 배경을 넣어준 거고 얘는 딱 자기 속성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얘 클릭하고 위에 보면 그림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자, 요 그림은 만약에 자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클릭한 다음에 그림 서식,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자르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을 남기고 자르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시고 다른 곳을 클릭하면 잘라줍니다. 굉장히 쉽죠? 편하고. 자,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좀 늘려놓을게요. 이렇게 늘려놓고 자, 이것의 배경이 지금 오렌지색인데 이 색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투명으로. 그럴 때는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 서식을 클릭한 다음에 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아래쪽에 보면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설정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로 내가 투명으로 만들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색을 빼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투명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투명인지 여부는 다른 그림에 얹어놓으면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투명으로 할 수가 있고요. 얘도 역시 크기 조절을 할 땐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고, 자, 이번에는 워드 아트를 이제 가지고 와 볼게요. 역시 삽입에 가서 워드 아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아트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워드 아트가 있고, 스마트 아트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할 건 워드 아트 부분입니다. 가라고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워드 아트를 선택하게 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거 그냥 클릭하세요. 자, 첫 번째 거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모양, 이제 얘가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된 모양을 할지. 그러니까 이것의 전체적인 틀을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잘 보냐면, 예를 들어서 시험지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게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 선을 이렇게 쭉 그어보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모양을 한번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위쪽에, 자, 선택을 하면 위쪽에 역시 도형 서식이라고 나오는데, 이 도형 서식 안에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돼 있는 거에 옆에 3개의 버튼이 나와 있죠. 자, 얘는 글자의 색깔, 얘는 테두리 색깔, 그 다음에 나머지가 효과인데, 효과라고 돼 있는 부분에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변환이라고 돼 있는 거에 누르면, 자, 굉장히 많은 모양들이 나오죠. 자, 그 중에, 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가만히 클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면 그것의 이름이 나와요. 자, 우리는 이제 갈매기 수장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랬을 때 얘를 좀 키워놓을까요, 일단.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아까 선을 그어보라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위쪽을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얘가 어느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라 라는 말이 없다면, 지금처럼 시험지에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아, 얘가 얼추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의 글씨, 그 폰트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폰트인 경우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 홈에 가보면 여러분이 쉽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글씨가 빠르신 분은 그냥 도둠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도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한번 사용을 했었다라고 하면 얘를 클릭했을 때 위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가 원하는 거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굵게가 있고, 그 다음에 굵게 한번 다시 한번 누르면 취소가 되고, 기울임, 밑줄, 그림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 번씩 다시 클릭하면 얘가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얘가 그림자로 글자에 해당하는 그림자인데, 만약에 그걸 선택했는데 시험지에 그림자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눌러서 취소를 하면 되겠죠.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위치죠.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자,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자, 지금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오렌지빛 동그라미가 나와 있죠? 자, 이 오렌지빛 동그라미 얘를 잡아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모양이 조금 더 확 휘게 만들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것도 효과를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선택하고 도형 서식에 가서 효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까는 변환을 했지만 이번에는 뭐 입체 효과라던가 아니면 반사 효과라든가 뭐 이런 이제 명시된 걸 선택하면 되는데, 자, 이것도 역시 가만히 있으면 이름이 나옵니다. 근접 반사 터치, 2분의 1 반사 터치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요거의 위치도 잘 맞출 필요가 있어요. 자, 얘를 그림 갖다 놓은 거니까 위에다가 뭐 이렇게 아래쪽으로 할까요? 아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건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우고, 그 다음에 뭐 그림이 중간에 있다 그러면 중간이고, 회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회전을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 슬라이드의 첫 번째, 이건 제목 슬라이드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레이아웃 중에 제목 슬라이드가 아니라 딴 거를 하게 되면 번호가 나옵니다. 번호가. 왜냐하면 번호 입력할 때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목 슬라이드를 반드시 선택하고 불필요한 거를 지운 상태에서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제목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